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요즘 리플 XRP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 시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에 어느 정도 좀 씨를 뿌려놨거든요.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해뒀지만 제 포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XRP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XRP를 사세요, 이거 좋아요 이런다기보다는 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리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서 함께 같이 투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인드셋으로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리플만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들거나 좌절되거나 내가 왜 리플에 거의 많은 돈을 쏟았을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플에 대한 내재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쓰고 출간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다, 당연히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시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훌륭한 코인은 저는 XRP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부분 예란으로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네요. XRP를 사기 위해 기다리지 말고 대신 XRP를 사고 나서 천천히 시간을 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이 타임 레버리지잖아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쓸 때 돈을 끌어서 융자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좀 기다린다면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치 코인에 투자하자라는 것, 채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생태계가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그쵸? 그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이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벌써 3조 달러 넘어갔어요. 3조 달러 넘어갔는데 지금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10조 달러까지 2026년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지않은 시점 1, 2년 안에 이 코인 시장의 캐파시티가 최소 2배, 3배까지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확실한 기관의 채택을 받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도 무섭게 올라주다 보니까 실버, 은을 따라 잡았어요. 이제 다음 타겟으로는 사우디 아람코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번 불장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요즘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솔라나 이런 친구들만 가서 리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리플의 폭발의 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XRP의 경우 그동안 에너지를 엄청나게 응축해왔죠.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만 보더라도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시그널 다가와지고 있다는 것과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온체인 데이터까지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시기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의 임명 전에 현재 SEC의 위원장이 조기 사임할 수가 있다. 올해 연말에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러 가지 예측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SEC 위원장, 지금 현재는 게리 겐슬러지만 그 전의 이력을 봤을 때 리플을 기소한 제이 클레이튼만 보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취임보다 2달 앞서서 물러났다, 조기 사임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게리 겐슬러가 스스로 물러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SEC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때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 그 항소 이슈 또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시기는 그들이 정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남은 재료들을 봤을 때 기다려지는 타임라인들을 미루어 본다면 리플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하나의 공문이 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으면서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센의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대형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가 보여지고 있으면서
리플과 과거서부터 성공적으로 파트너십한 이력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죠.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공식 문서를 봤을 때 과거서부터 리플과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 때는 바야흐로 2015년서부터라는 거. 여기 보면 싱가포르의 국가명이 나오고 있죠.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뒷배를 봤을 때 싱가포르의 최대 국부 펀드로 일컬어지는 테마 세계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블랙락이라든지 벵가드의 자금이 유입된 다치앤칵스 등등 그 빅4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의 초기부터 금권 세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잠깐 그 문단을 해석하고 갈까요? 이 영국의 대형 금권 스탠다드 차타드는 2015년 12월에 리플과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체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바 있었고요. 이 POC라고 하는 Proof of Concept이죠. 이 개념 증명을 완료하면서 세계 최초로 분산 원장을 적용했다. 이제 슬슬 BIS, IM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DLT 솔루션을 금융망에 탑재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천천히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의 글로벌 메시징 표준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연준에서 완전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법적 공방으로 SEC로 눌러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는 전후 시점으로 리플의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 충분히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리플을 팔고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들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초의 은행이죠. BNI 멜론에서도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하면서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방금 보여드렸던 스탠다드 차타드뿐만 아니라 BNI 멜론, 이제 모든 전 세계 금권에서 리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해방된 리플이라고 불리는 다큐멘터리죠. XRP Unleashed가 올해 11월 이번 달이죠. 21일 날 공개가 되거든요. 또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XRP의 진가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XRP의 국제결제 시스템에서의 역할, 도매용 CBDC의 이동, 국경 간 결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부분, 이제 팩트가 완전히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리플사의 목표, 그리고 다양한 은행과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조명한다라는 거, 전 세계 아마존 프라임과 애플 TV를 통해 송출된다라고 하니까 좀 느긋하게 또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비트노미얼에서 얼마 전에 리플에 대한 선물 계약을 신청한 바 있었죠. 이게 또 SEC한테 거절이 되면서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을 다루고 있는데 SEC의 세대 교체가 되면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된다면 리플과 SEC 항소뿐만 아니라 이 비트노미얼에서 준비해왔던 리플의 선물 계약에 대한 부분 또한 충분히 명확성을 가져오면서 천천히 인덱스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시바이누가 나오고 있네요. 주말 급등에 이어 요즘에 도지코인과 함께 좀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톤코인을 제치고 또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카르다노 에이다를 제칠 수도 있다라는 포텐셜 충분히 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그쵸? 늘 말씀드리지만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제가 초반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앞으로 3배, 4배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자라 말씀드렸죠. 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이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도지코인, 리플도 당연히 들어가죠. 에이다, 시바이누 이런 친구들 앞으로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슬슬 기관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사실 과거서부터 이 벤틀리라거나 부가티 그리고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이런 스포츠카 자동차 브랜드가 있잖아요. 과거서부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인 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어떤 페이먼트를 받아들였냐? 여기 나오는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 명품 자동차, 굉장히 비싼 자동차들을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게끔 움직임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츠, 지금 여기 벤츠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런 자동차들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미쯔비시 모터스 역시 이 비트페이를 수락하면서 슬슬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페라리, 여기 페라리 공식 홈페이지 역시 확장하고 있다. 이 크립토 커런시의 페이먼트, 암호화폐의 결제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확장되면서 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비트페이와 손을 잡았다라는 거, 우리는 이 비트페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들 또한 반드시 찾아보면서 어떤 코인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했던 하나의 페이먼트 시스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금 조달에 설계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로저버라든지 베리 실버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좀 볼까요? 이 로저버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홍보했었고, 그 중에서도 또 비트코인 캐시를 굉장히 밀고 있는 비트코인 예수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로저버닷컴에 직접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가 어느 회사에 직접적으로 초기부터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닷컴을 본인이 또 운용하기도 했었으니까 당연히 초기부터 투자했을 것이고요. 여기 비트페이를 초기부터 투자한 것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을 또 초기부터 투자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 아주 익숙한 하나의 마크가 보이실 겁니다. 로저버의 경우 굉장히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홍보했던 사람, 비트코인 백서에 초록에 나오는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 정말 그 본질을 완전히 꿰차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가치의 인터넷이 어떤 코인이 가져가게 될지 정답지를 알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베리 실버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까요? 실제로 베리 실버트는 과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전 수장을 맡았었죠. 2013년서부터 리플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것과, 그가 2013년서부터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이 그레이스케일을 만들어내면서 그들끼리 천천히 물량의 이동,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ETF를 활용하면서 손바꿈을 꾸준히 이루어 왔고요. 그 SEC를 상대로 승소를 하면서 ETF를 준비할 수 있었던 엄청난 그룹의 수장을 역임했었다라는 거. 왜 리플에 2013년도부터 지분 투자를 했고, 과거 2016년도에 트위터에서 리플을 스위프트 2.0으로 명시하고 있었는지 정답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이 비트페이와 손을 잡으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supported asset, 어떤 코인을 인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코인만 인덱스로 활용을 하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디지털 은, 라이트코인도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리고 XRP,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법적 공방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코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폴리곤 역시 아직까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폭발하게 됐을 때 반사효과로서 폴리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메이저 코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 과거 이 구글이 결제로 받아들이는 암호화폐 안에서도 인덱스로 포함이 됐죠. 한 번 더 나아가서 구찌와 같은 명품업체 또한 이제 슬슬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도지와 시바이누를 넣어놨다라는 거, 이미 그들의 채택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시점 이 스타벅스의 커피를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로 충분히 결제해서 마실 수 있는 미래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스타벅스를 가지고 왔냐? 이 팩트와 연관돼 있죠. 세계 증권거래소 순위를 봤을 때 뉴욕 증권거래소가 첫 번째 가장 큰 증권거래소거든요. 그 뒤에 나스닥, 도쿄 일본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등등 있지만 첫 번째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란 말이에요.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거래소 그룹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 아이스라고 불리우는 거래소 그룹이고요. 이들과 함께 가는 세계 3대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같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또 비트코인을 사느냐 마느냐, 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뒷배를 봤을 때 이미 빅4 자산 운용사 모두 다 들어와 있고요. 스타벅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그들끼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벡트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벡트 같은 경우는 SaaS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뿐만 아니라 API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암호화폐 소유와 거래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벡트의 뒷배를 잠깐 보고 갔을 때도 역시나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약 18%의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더 나아가 호라이즌 키네틱스와 뱅가드의 자금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는 이 거대한 벡트에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 인덱스로 활용하는 코인 굉장히 주목하면서 꾸준히 가치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올해 4월 달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시바 이누와 도지코인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비트, 이더, 이클, 그리고 라이트,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도지와 시바 이누를 이미 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큰 커뮤니티 토큰, 생태계 코인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이 벡트에서 9개의 새로운 코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충분히 보면서 리플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꼭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시바 이누 이게 다였는데 누가 추가됐다? 리플에 XRP를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며 펀더멘탈적으로 이미 대장격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알고랜드, 아발란체, 에이다, 체인링크, 코스모스, 페페, 폴카닷, 솔라나까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또 6개의 새로운 코인을 추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요즘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죠. 아비트럼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크라든지 그래프, 이오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뿐만 아니라 팬텀까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하실 때 이런 인덱스로 활용되는 코인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죠. 이 EDX 마켓 과거에 도지코인과 시바 이누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삭제했다라는 거, 그들끼리의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뿐 반드시 이 안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벡트에서 인정하기 위해 준비되는 그런 코인들 모두 다 활용되면서 ETF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EDX 마켓 뒤에는 시타델이라든지 피델리티, 벌추 파이낸셜, 더 나아가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지 펜타라 캐피탈, 여기는 또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또 코인베이스와 연관성을 가져가는 패러다임까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EDX 마켓에서는 비트와 이더,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만 있지만 반드시 오늘 언급드린 그런 코인들 모조리 인덱스로 활용이 되면서 이번 4차 반감기 불장 사이클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프에서 이런 코인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도 도지와 시바 이누 그리고 리플 또한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리플에 대한 폭발, 가치 투자 천천히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